안녕하세요. 오늘은 폐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학기가 시작하고 나니까 좀 바빠지긴 하네요. 계속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. 어 이번에 이제 운영하는 교과목 중에 폐강이 된 과목이 있었어요. 이 폐강이 되면은 사실상 기분이 이제 별로 좋지는 않죠. 이 폐강을 했는데 그럼 내가 오고 가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그 교과목 강의를 하는 게 좀 마음의 어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그것을 또 말을 할 수도 없어요. 왜냐하면은 뭐 이 폐강된 거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한 거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번에는 저도 폐강한 과목이 있어 가지고 원래 그 교과목을 2 학점씩 2개 붙여서 4 학점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앞타임 과목이 폐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없더라고요. 저는 일반적으로 학기 개강하기 전에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 딱 보니까 한 개 분반이 폐강이 될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폐강이 돼 가지고 폐강이 된 적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. 제가 물어봐서 "이 폐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" 2 학점이어 가지고 쪼끔 약간 곤란하다는 식으로 약간 좀 제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"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."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속상하긴 했어요. 2 학점이고 제가 오고 가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좀 마음이 좀 어렵네.'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. 그래서 2 학점을 하고 있고요. 다른 날에는 4 학점 하고 있어요. 4 학점을 하는 날 물론 힘들죠. 강의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긴 한데 어찌 됐든 네 2 학점을 맞게 되면서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7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왜냐면 강의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게 뭐 저처럼 고정으로 대학 강의를 나가시든 아니면은 특강을 위주로 강의를 나가시든 이런 분들은 주일에 이동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되게 지치죠.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. 어쨌든 2 학점을 하게 돼서 12 시쯤 시작해서 거의 2시 전후로 끝나는 시간이에요.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오후에 또 사업을 하니까 또 그 사업장으로도 넘어가야 되는 스케줄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쪼금 마음은 그랬지만 아침에 등원을 항상 어머니가 제가 대학 강의 갈 때는 도와주셨거든요. 근데 학점이 하나가 폐강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등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 드릴 수 있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아이가 둘 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등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애들은 뭐 "밥 안 먹겠다."고 두르놓고 뭐 "유치원 안 가겠다." 애기는 또 막 울지 "밥 안 먹지." 전 소리 지르지 또 청소해야 되지 빨래해야 되지 되게 바빠요. 근데 뭐 폐강이 되고 12 시까지만 학교 가면 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롭더라고요. 그리고 전공 강의를 뭐 처음 하시는 분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경력이 별로 없잖아요. 어 굉장히 힘들어요. 한 2 시간 3 시간 가까이 말을 한다는 게 엄청 힘들고 물론 강의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다 자거든요. 그럼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중간에 뭐 재밌는 얘기도 할 때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 이제 졸다가 이렇게 막 깨요. 그리고 질문도 갑자기 해요. 그러면은 수업이 2 시간 하고 나면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했죠. 2 시간 수업하고 나서 '그래 사실 힘든 거다. 내가 만약에 4 시간을 했어. 그럼 너무 좋지 돈도 더 벌고. 그런데 마침 2 시간이 됐으니까 이 2 시간에 시간을 쏟고 좀 덜 힘드니까 아무래도 4 시간 할 때보다는.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. 그리고 이번에 만든 교과목도 처음이기도 하니까 나의 경력도 잘 쌓는다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자. 오고 가는 시간 그거 어떻게 보내지? 그래 그 시간에는 공부를 좀 제대로 하자. 물론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알고는 있더라도 한번 제대로 들여보고 그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학생들의 반응도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자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고 가는 시간도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. 저는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요. 장단점이 있어요. 사실 차로 가면은 1 시간에서 1 시간 반이면 가거든요. 대중교통으로 가면 하염없이 돌아가는 스케줄이긴 한데 우선 대중교통을 타면 좀 체력적으로는 좀 덜 힘든 편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좀 자기도 하고 책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.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자요. 되게 피곤해요.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.
왜냐면 저는 그 대학 강의도 하지만 특강도 나가잖아요. 특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워크숍도 많이 있고 이렇게 쪼금 말을 하는 게 좀 덜한 측면이 있는데 이 전공은 정말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"어떤 수업 방식을 원하냐?" 이렇게 물어봤을 때 "아 저는 이렇게 그 부끄럼도 많이 타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강의식 수업이 좋아요." 이러면 인제 교수자가 강의를 위주로 해 주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뭐 강의식으로 하지만 전 강의식으로만 안 하거든요, 수업을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생들의 요구 사항들도 잘 디테일하게 반영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만나는 뭐 특강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강의 평가가 잘 나와야지 그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런 부분들도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. 그래서 폐강이 되셔서 혹시 그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좀 있다면 저는 대학 강의로는 사실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대학 강의를 준비하는 데 시간 그리고 오고 가는 데 투자되는 시간들, 비용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 '강의 외에 만들 수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다.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를 또 돌봐야 되니까 그런 재택으로 될 수 있는 재택 기반의 또 다른 일들 뭐 연구도 있을 수도 있고 컨설팅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혹시 폐강이 되셔서 속상하시더라도 저를 보시면서 예 내일도 이제 수업 가는데 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짬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